네, 이번 감시 사안도 남부 내륙철도만큼 논란을 빚고 있는 사업입니다. 합천군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남부 내륙 중심도시 건설 사업 얘긴데요. 이 구불구불하게 흐르는 환강을 직선화해서 부지를 만들고 거기에 신도시와 산단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인데 시작 단계부터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환경 파괴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죠. 오늘 두 번째 감시 리스트, 환강의 기적인가, 합천판 4대강인가입니다. 이게 근데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이 사업이 이제 일명 한강 직선화 사업이라고 많이 얘기들 하고 있는데 예. 보통 이제 강물이 굽이굽이 흐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문학 작품에. 근데 이제 그래서 강이 대부분 보면 이제 곡선의 형태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또 좀 더 심하면 꼬불꼬불한 형태를 보이는데 그 합천 한강도 그 일부가 이제 반원 형태로 막 흐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한 8.7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거를 반원을 이제 가로지르는 강을 이제 직강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이제 남부 내륙 중심 도시 건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반원 형태를 이제 직강화, 직선화 시켜버리면 그 바다로 치면 이제 인공섬이 이제 가운데 하나 딱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 규모가 무려 한 265만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합천군이 이제 185만 평을 뭐 골프장이라든지 산업단지, 그다음 국제 복합 도시를 조성해가지고 대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그 외국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인구를 많이 유입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남부 내륙 중심 도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천군에 의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한 인구 증가가 10,000명 정도 이루어질 것이고 또 생산 유발 효과도 1조 3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지금 합천군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하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뭐 본격 사업을 위해서 강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이 문준이 합천군수의 1호 공약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90년대 중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합천군의 군수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또 중단이 되고 이렇게 되어 왔는데 그 합천이라는 지리적 여건 속에서 실제로 지금 우리 경남 지역에 보면은 뭐 하동에 또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대송상단이나 갈서만 산당 등이 포리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슷한 지역에서 이 실효성 없는 사업 추진이라가 주민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합천군에서 좀 신중하게 판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합천이라는 곳에 뭐 신도시나 예. 산단 이런 게 지금 뭐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본인들 입장에서 이제 지금 워낙 그 지역에 네. 또 특히 농어촌으로 갈수록 지역 소멸 위기가 너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니까 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그런 취지 차원에서 산단이나 이제 뭐 어떤 그 도시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각종 보고서에 하면 합천이 소멸 그 위험이 굉장히 큰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예. 지역입니다. 5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없어질 지역을 5개 꼽으면 그 안에 합천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예. 보통 이제 2018년 기준으로 소멸 위험 지수가 이제 합천 같은 경우는 0.17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0.2 이하면 그 고위험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천에서는 굉장히 좀 절박한 상황이죠. 그래서 합천군이 이제 한강 개발을 통해 가지고 그 외부 인구 유입 여건을 만들겠다 그런 의지가 지금 강하게 내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거 한강 직강화 사업은 1966년도 이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그 66년도 대한뉴스를 제가 이 유튜브에서 봤는데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직강화 사업은 토지 조성 사업이고 홍수 방지를 위한 치수 사업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했는데 합천댐 건설 계획이 세워지면서 직강화 사업을 의미가 없는 사업으로 이미 폐기가 바로 돼버렸던 거죠. 그게요. 거기 그 당시에는 무슨 산단 조성이 이런 거 없습니다. 농지에 대한 부분이 핵심적이었고요. 이게 한동안 이제 시간이 흐르다가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다 그렇겠지만 이제 토목자분들이 이제 나서기 시작하면서 이권이 개입된 개발 사업들이 이제 직강화 사업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1994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공약으로 합천댐 하류 직강화 및 정량호 개발사업 명명으로 진행이 됐고, 이게 주식회사 대우에서 지금 기본계획 승인까지 받았는데 IMF로 이제 중단이 돼서 폐기가 됐고 2005년도에 또 다시 한번 얘기가 있었다가 이제 무산이 되고 난 다음에 2005년도에는 아예 하천 기본계획에 직강화는 제외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어진 거죠. 근거 자체가 없어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도 계속 얘기하는 거 보는데 무슨 뭐 한강의 개발 귀신이 씌인 것도 아니고 이제 그만 좀 자연환경을 좀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굽이굽이 흐르는 그 강을 직선화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뭐 저희가 여러 가지 면을 짚어보고 있지만 당연히 환경훼손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인 거잖아요. 당연하죠. 경남 환경연합하고 낙동강 네트워크는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 환경단체가 기자회견했는데요. 환강을 굳게 하는 이 사업은 환강의 4대가 사업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농업, 그다음 주민, 동식물 피해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예. 생물 다양성, 환경적 가치, 그다음에 그걸 복구하기 위한 보존적 가치는 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 110km에 달하는 이 지류지 않습니까? 이 낙동강 지류를 생태 환경, 이거 낙동강 영향을 안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멸종 위기종 이 서식을 파괴하는 거. 그다음 가장 큰 문제는 여기 국가하천입니다. 그러니까 하천법 2장 7조에 보면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이다. 그래서 국토부의 승인 받아야 되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4대강 사업에서 우리가 진짜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수질이라든지 생태 환경에 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 느꼈는데 한강 개발을 하면 한강 역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합천 한강은 낙동강의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4대강 사업 이후 그 낙동강의 생태 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지는데 우리 여름마다 매번 이제 녹조라테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낙동강 중하류가 나름 생태환경을 유지하고 지금 버티 나가고 있는 게 합천의 한강하고 진주 난강 때문이라는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강 개발은 한강에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본류인 낙동강에도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올 경우 신도시 조성 지역에 수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 범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하거든요.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기타 홍수, 재해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본다면 그렇게 타당한 사업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저희가 영상을 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죠. 저 영상을 보니까 합천군에서 저 홍보 자료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한강이 저렇게 아름다운 걸 보니까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 자연은 살아있는 유기체제지 않습니까? 이 한강 전체가 한 110km 정도 되는데 이 직선화 추기는 한 10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일부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결코 적지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직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강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환경단체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직강 공사를 하게 되면은 뭐 물 운동이 없어지고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생물의 생태계에 있어서는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주로 이제 보지 않습니까? 저도 환경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합천군의 용역보고서 완료 보고된 용역보고서에서 도화 엔지니어링이 앞으로 예상되어지는 핵심적인 쟁점 문제 이걸 해결한다고 내놓은 게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전부 다 모두가 다 환경 문제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수질 오염 문제 예. 1번, 2번 생태 자연의 훼손 2번, 3번 멸종 위기종의 문제 3번, 4번 마지막으로 가동보 설치에 따른 생태계 변화. 이거 스스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합천군의 공무원들이나 문준희 교수님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도화 엔지니어링이 이걸 아주 이율배반적인데요. 이걸 피해 나가기 위해서
위해서 국가산단이라는 개념을 끄집어 들인 거죠. 이게 한강 직강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안 보고 국가산단을 끄집어들면서 거기에서 그 부가가치를 생산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또 어떤 모순이냐면은 인공수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운하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인공수로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건 환경을 아주 박살내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 환강의 의미는 제가 볼 때 합천 국민에게는 젖줄의 심장이거든요. 그리고 합천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수려한 합천입니다. 맞네요. 그 숫자가 무숫자입니다. 합천은 적어도 물은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센터에 있는 젖줄과 심장을 건드리지 않고 합천군이 나아갈 방향은 딱 두 가지입니다. 관광하고 농업이거든요. 관광은 이미 합천댐으로 인해 가지고 환강, 옐로우 리버 비치 해가지고 지금 레포츠 시설이나 이 관광 사업이나 수중 마라톤 이런 여러 가지 레포츠 사업을 많이 잘 하고 있거든요. 관광객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합천에 있는 영상 테마파크도 더욱더 200억을 들여가지고 더욱더 진일보하게 만든다,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합천에는 이제 남부 내륙철도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합천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 30분입니다. 이건 수도권 생활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합천은 귀농귀촌의 메카입니다. 6차 산업, 농업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곳이어서 저는 거기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근데 그 계속 나오는 얘기는 뭐 다 떠나서 이제 이겁니다. 저희가 감시자들 자주 이제 여러 가지 감시하다 보니까 군에서 1조 원 사업 이러면 뭐 몇천억만 돼도 믿어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지금 이게 1조 원이 넘는 사업이잖아요.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죠. 예. 아까 그 비용 대비 편익이 일정 공사 나왔으니까 추진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합천군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참 신기하게도 지방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토목 사업, 건설 사업 다 사업 그 타당성 조사를 해보면 다 경제성이 있다고 나와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지방 정부가 의뢰하는 사업 타당성 조사는 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혹평을 하기도 하는데, 그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신도시가 조성이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신도시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특히 또 그 산당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입지 조건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이제 그 시가 갖고 있는, 군이 갖고 있는 재정 자립도가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세 규모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일반 산업단지가 존재하고 있어야만이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하거든요. 그 이외에 인구수라든지 교통 인프라라든지 문화 기반 시설 등이 확충되어야만이 이런 이제 신도시 조성 사업이 그나마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이게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 지역의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사업이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합천군은 여기에 부합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좀 무리수를 두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 타당성이 있다라는 이제 지표를 이제 토론에서 계속 많이 했기 때문에 빚이라는 걸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0 기준으로 이제 하는데 1.04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합천군청하고 도화엔지니어하고 1.04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그렇죠. 눈물겨운 전투를 오랫동안 했을 거로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겠죠. 이제 한강 직강화 사업은 뒤로 싹 빼고 앞으로 전면에 내게 이름이 뭐냐면 남부 내륙 중심 도시 건설로 앞으로 내민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남부 내륙 중심 도시는 뭐냐? 남부 내륙 중심 도시는 거기에 아파트 짓는 개념이 아니고요. 국가 산단입니다. 명확하게 도화 엔지니어는 이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국가 산단밖에 없다. 국가 산단을 해서 경상남도를 끌어들여갖고 이 사업에 대한 명분을 쌓아야 된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 방식은 국가 산단 개발 방식입니다. 이게 대송 산단은 일반 산단인데 이게 국가 산단입니다. 국가 산단이면 국가의 지적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렇죠. 문제잖아요. 국가 산단 지적을 받으려면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걸 국토부에서 해줄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 문제도 환경부가 안 해줍니다. 결국에는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엔 못 하는 개념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합천군청에서는 아마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용역된 부분들을 수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환강을 살리고 남북 내륙철도를 연계해서 합천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대로 가면요. 지금 개발 방식이 또 달라요. 대송산단의 경우는 민간 개발 방식이거든요. 예. 합천은 민관 개발 방식입니다.
대송산도는 민간 SPC이지만은 합천은요 민관 SPC입니다. 결국 뭐냐면 책임이 뭐냐면은 관에 있기 때문에 관에서 나중에 부채를 안게 된다는 결론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이 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봐도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합천군이 좀 죄송하지만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지역 소멸 지역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자연을 살리면서 남북 내륙 철도를 지키고 남북 내륙 중심 도시를 만드는 이런 안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남부 내륙 중심 도시 건설에 대해서 합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는 여자들 아내들 떼놓고는 뭐. 아니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본 적은 합천군에서 그런 투자를 받고 나서부터 저런 공원도 개발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보면은 원래 유명한 게 따로 없었는데 영상 테마파크라든지 그쪽도 유명해지고 나서 합천이 많이 알려지게 되니까 합천에서 유명해지는 것들이 생긴다는 걸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합천을 인구를 많게 하려고 그러는 게인가 하자는 게인가 모르지만은 합천도 좀 늘어야지 좀. 느는 게 좋지 뭐. 절강을 하면은 생태가 그거 없어진다고. 절강 한다고 국회인데 또 100개가 됐다 했는데 오라 되면 또 한다고 나오더라 그게는. 어머니 아시나 봐요. 그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디에 뭐 텔레비 나오대요. 불이 쪽바로 해보면 또 강물이 이리 가는 거라서 이쪽 편에 농사 짓는 사람은 불편하지 뭐. 강물이 이리 구비를 치가 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리 직통으로 해보면 여기 사람들은 또 뭐 농사 짓기가 불편하겠지, 물 때문에. 물이 이렇게 천천히 물살이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완화를 해줘야 되는데 가속이 붙어버리면 어딘가 이제 터져가지고 물난리가 난다던가 그런 거를 이제 걱정하긴 했었어요. 젊은 층이 없어요. 솔직히 20대가 없어요. 없으니까 20대는 그냥 일자리 마련 이런 것 쪽으로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쪽에다 쓰는 거는 좀 그 자연을 저희가 잘 사용을 해야 할 텐데 없애버리면 안 그래도 요즘에 개발이 여기저기서 많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군에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이미 그 한강의 자연을 이용해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자연을 더 번창하게 만들다던가 아니면 그쪽에 있는 친환경 사업을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딱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VCR 나오죠. 친환경 사업. 그리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지속 가능한 사업입니다. 맞아요. 네. 이 트렌드를 정확히 지금 시민분들이, 국민분들이 읽어내신 것 같고요. 아까 20대 청년 일자리 얘기하셨는데 군 단위에 20대 청년, 30대 청년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밥벌이 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죠. 하지만 1조 원을 들여가지고 저러한 토목 공사를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생기진 않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분양이 되어야 말이죠. 하동 대선상단 지금 분양해서 2천억 들여가지고 빚만 2천억 잔뜩 져가지고 부도 위기에 있는데 일자리 뭐가 생겼습니까? 일자리도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1조 원에 관련된 빚만 잔뜩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작한다면 자연환경 파괴될 것이고 그것을 다시금 복구하는 데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 것이다.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군 단위는 일자리 창출은 군 단위에 맞게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지금 이제 다시 그 돈을 들여가지고 그 직선화했던 그런 그 하천들을 자연형 하천으로 바꾸고 있는 게 이제 대세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게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치단체장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런 대규모 토목 사업을 진행할 때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뿐이라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군수도 나는 이 사업을 잘 시행할 수가 있는데 정부가 승인을 안 해줘서 지원 안 해줘서 못한다라는 이제 나중에 변명거리가 생기니까 뭐 그래도 지금 계속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강을 직선화하면 기존의 교량이라든지 또 수중부를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량 이름이 이제 강량교인데 이 강량교가 그 개통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래요? 예. 이 강량교를 만드는데 218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또 수중부를 만드는데도 125억 원의 돈이 들어갔다 하거든요. 이 둘이 합치면 350억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교량, 수중부가 레고 같은 장난감이 아니잖아요. 이게 350억짜리 장난감도 아닌데 지었다가 또 뭐 허무트리는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단체장이든 지방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어떻게 지금 그러면 할 거냐의 문제도 또다시 교훈으로 남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한강의 직강화 문제나 국가산단 문제는 중앙정부가 아마 승인 안 해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상부 승인기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건 안 된다. 환경부에서는 직강화 안 된다. 국토부에서는 국가산 안 된다. 라고 정리를 해줘야 군수도 명분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안 했을 때는 그 책임을 동반해야 된다고 합니다. 상부기관도 동반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생각을 듭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의회가 이제 맞서 이렇게 싸우시는 건 알고 있는데 더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건강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견제하는 이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무쪼록 이번에 이 문제가 자연을 살리고 철학이 있는 합천 내륙철도의 뭐 근거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이 발전 모델을 잡아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후손에 몰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1호 공약이기도 하고 또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으로 좀 간단하게 합천 군수에게 한 말씀씩 하신다면요. 영상 편지. 과연 이 사업이 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 가능한 사업인지 한번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고 또 게다가 환경 파괴까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지역 소멸을 막으려고 하다가 지역 소멸을 앞당기는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더욱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그 단체장의 무리한 상명하달식 그런 그 대안은 옳지 않다. 네. 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 주민과 그 다음에 그 뭐 경상남도와 정부가 좀 머리를 맞대고 지역 소멸 위기를 좀 벗어나는 게 오히려 뭐 더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선거 공약, 특히 민선 군수로서 공약을 지켜야 된다는 그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자칫 공약을 지키려다가 공약을 지키지는 것이 아니라 취직이 안 되고 이게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준희 군수께서는 공약을 지키겠다는 그런 감각관념을 벗어나서 선거 때에는 이것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그 지금 이제 찬찬한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가 됐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합천 같은 경우에도 군세와 비슷한 또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이 타 지역의 이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은 취소하는 것이 지역 주민과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합천에서 환강의 기적을 마주할지 4대강 악몽이 재현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한번 망가진 자에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사업 재검토해야 할 이유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네 분의 대표 감시자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정에서 이런 말 참 자주 하죠. 상생과 공존의 시대를 열겠다. 상생과 공존으로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철도 노선을 두고 다투는 시장들과 강 개발을 강행하는 군수를 봤습니다. 그들에게 상생과 공존은 허울 좋은 말 그뿐이었을까요? 오늘도 행정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시자들은 KBS 창원 홈페이지, 마이K 앱,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350만 경남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날까지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